네, 사후 대처 성격이 강했던 방제 업무가 자연재해 또 재난에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올해도 재난대응 실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님 모시고 현 방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최근 들어서요, 태풍이나 지진 이런 좀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재난 방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년째 지구촌 전체가 재난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네, 크게 나라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큰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요즘 끄떡하면은 100년 만에 그런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년 예. 만에 폭설, 100년 만에 가뭄, 100년 만에 무슨 봄추위까지 네. 이렇게 상당히 대비가 아주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12일부터 3일 동안 안전한국 훈련을 네. 실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재난에 실제로 대응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고 네. 몸에 익히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12일부터 실시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2 재난 대응 실전 훈련.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예전과 다르다.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올해는 그 재난 대비 안전한국 훈련이 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틀려집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네. 천안함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정말로 뼈아픈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뼈아픈 교훈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안전한국 훈련에서 네. 이 변화를 몸에 익히게 되는 네.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겠고요. 네. 내용으로는 첫째 날은 그 태풍, 대규모 태풍에 대비하는 훈련이 되겠고, 네. 둘째 날에는 지진에 대응하는 예. 훈련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테러를 비롯해서 폭발이나 붕괴 같은 화재 같은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렇게 3일간의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 실시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우선 가장 큰 것이 첫날 그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할 때는 네. 우선 배수 펌프장 가동이 되는지 이걸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네. 비가 오면은 물이 빠지지 못하면은 침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제로 이런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고, 네. 두 번째 날에는 그 10시에 네.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은 네. 모든 차량이 정지하고 네. 모든 국민은 대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대피 훈련에서 좀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네. 보통 사이렌이 옛날에는 그 민방공에 대비해서만 울렸거든요. 네. 즉 적기가 공습했을 때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이었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도 사이렌이 울립니다. 두 사이렌의 소리가 좀 다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이 재난 대피 사이렌이 울리면은 네. 절대로 지하로 대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로 대피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를테면 지진이 나면은 갇히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대규모 태풍이 와서 물이 넘치게 되면은 물에 잠길 겁니다. 네. 재난 대피 사이렌이 울리면은 네. 공터로 대피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훈련은 재난 대피 훈련이라서 공터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네. 지진 해일이 만약에 일본에 대형 지진이 났을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해일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사는 분들은, 특히 동해안, 남해안에 사는 분들은 네. 큰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진 해일에 대한 대피 훈련도 같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네. 3일 5월 14일이죠. 예. 이때는 그 테러라든지 화재 훈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하철 훈련을 실제 훈련을 합니다. 네. 지하철이 몇 군데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화재가 났다든지 한 그런 그 메시지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지하철을 세우고 화재를 끄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대피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에 참여를 해서 몸에 익혀놓으면은 정말로 위급할 때 그렇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몇 군데 그 역이 지정돼 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네, 좀 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송파 몽촌 도성역, 네. 동대문 용두역, 네.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연산동역, 대구에서는 달서 용산역, 인천에서는 연수구 센트럴파크역, 광주에서는 동구 차량기지, 네. 그리고 대전에서 역시 동구 대전역, 여기에서 실제로 차를 세우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보면요,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한반도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발생 건수로 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60%나 늘었는데 여전히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좀 소홀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과거 역사에서 보더라도 예. 상당히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지진 발생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큰 피해 있는 지진은 근간에 있어서는 없었다.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1995년에 네. 지진에 대한 대비를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법에 반영을 한 이후에 지진재해 대책법도 만들어졌고 늦게 시작했지만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높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 그런 그 기술적인 어떤 기반이 네.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지진에 대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리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서울에서 지금 건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텐데요. 지금 내진 설계된 건물을 비로보니까 9.8%. 정말 너무 낮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실은 그 9.8%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988년 이후에 네.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것이라도 네. 국가 중요시설, 이를테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네. 또는 아주 그 중요한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네.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실 것은 아니지만 예. 문제는 그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집들이 네. 이 일반 국민들이 사시는 집들이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을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네. 내 집을 튼튼하게 해서 내 식구와 내 재산을 보호한다,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강을 좀 해놓으시면은 사실상 본전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네. 자주 안